사기를 안 당하려면 오삼불고기를 먹고 드립커피를 마셔라. 오징어 오는 뭐냐 예방 5가지, 삼겹살 3은 사후대책 3가지. 사기를 몇 번 당하신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거 너무 좋은 정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를 안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33년 동안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터득한 행동 지침이 있거든요. 8가지 지침인데 오삼불고기를 먹고 드립커피를 마셔라. 이게 결론인데요. 오삼불고기가 뭐냐면은 오징어와 삼겹살. 오징어 오는 뭐냐 예방 5가지, 삼겹살 3은 사후대책 3가지. 그 예방책의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은 거래 상대방 말을 재고하고 다시 한번 think twice,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하라. 재고하라는 뭐냐면은 상대방 말이 상식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하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 미공개 개발 정보를 너에게만 알려준다. 이랬을 경우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그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주위에 중개업소를 찾아다닌다든지 여러 가지를 실제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느낌이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만남의 느낌이 나쁘면 끝까지 경계권을 놓지 말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촉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사기꾼은 그런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증거를 남기에 꼭 우리가 돈 거래를 한다든지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 때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5번째가 뭐냐 하면은 반대문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다운계약서 있죠? 다운계약서. 실제와 다른 문서를 요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써주는 게 아니고 실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걸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5가지 예방 지침이고 사후 대책은 뭐냐면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또 3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옛날에 보면 빌려줬다가 공소시효가 10년 지난 이후 11년째 가서 고소하려고 봤더니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끝났대.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이 또 나타나가 이번에 4억을 빌려주면 옛날 10억 원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그 며칠을 고민해서 결국은 4억을 빌려줬다 또 그 돈까지 다 날리게 되는. 그래서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사기 당했다고 생각되는 게 확실하다면 빨리 고소를 해야 돼요. 횡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기 당했다는 사실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형제간이라든지 일정한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신속히 고소해야 되고. 세 번째, 오삼불고기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외상합의. 피해금을 한 푼도 안 받고 합의해 주는 거. 고소 취소함. 제가 2번 당했거든요.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된 사건 2개를 열심히 조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피해자가 그냥 이 사기꾼의 현란한 말에 그거 믿고 한 푼도 안 받고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구속영장 기각되고 사기꾼은 도망가고 끝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냥 취소하면 안 돼요. 그 임채원표 문서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번쩍 생각이 유레카 이러면서 그거예요. 모든 건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근본 원리에서 뽑거든요. 그럼 사기죄 개념에서 뽑았어요. 사기죄가 형법 347조 1항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격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속였다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는 사실은 차용증 받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하죠. 근데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돈을 안 갚길래 소송했더니 민사는 이겼는데 사기꾼은 사기치면서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에 집행할 돈이 없는데 다 휴지 조각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증거로 차용증을 내밀죠. 그렇지만 이거는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되지만 속였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안 되잖아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에 담으면 되잖아요. 차용증에 속였다는 부분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기꾼이 이제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지금 2억인데 자기가 지금 1억 5천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한 보름 뒤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돈을 갚는데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이 돈을 안 갚아요. 나중에 고소했더니 자기는 땅 산다고 돈 빌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 차용증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거 막으려면 차용증에 첫째, 땅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빌린다. 두 번째, 한 달 뒤에 나오는 대출금으로 갚는다.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말을 그 투자 약정서도 좋고요. 거기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있는
문서를 민형사 통합문서라고 제가 이름을 줬고요. 임채원표 문서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기 사건이 줄 수가 있고요. 간혹 제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용도를 기재해라. 그리고 민형사 통합문서를 얘기를 하면 사기를 몇 번 당하신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거 너무 좋은 정보다 이러면서 진작 알았으면 자기도 몇 번 사기를 당했는데 그거 다 증명해가지고 일부라도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속였다는 내용, 용도라든지 뭐 변제자금 마련 방법 등 문서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때 통장으로 넣어줘야 되죠. 현금으로 넣어주면 그건 입증하기 좀 어렵죠. 그 용도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면은 그것도 쉽게 사기 혐의를 밝힐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걸 기재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교도소에서 그냥 저는 형사처벌 받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또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사기꾼 말에 속아서 또 사기꾼이 자꾸 이제 현란하게 그 인간관계하고 뒤섞는 바람에 증거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사기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라도 이제 증거를 이제 찾아야죠. 과연 내가 이 지금 단계에서 고소했을 때 속였다는 부분, 기망 부분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상대방하고 통화를 시도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내가 돈을 주게 된 원인이 된 그 기망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기꾼이 아마 그때쯤 가면 아마 응답을 잘 안 해줄 겁니다. 문자 씹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고소해야죠. 비를 맞아봐야 우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사기를 한번 당해봐야 제가 33년 동안 터득한 오산불고기 사기 예방 지혜를 소중함을 안다 이거죠.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산도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기꾼이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그냥 몸빵 하겠습니다 하면 수사기관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이 행동지침, 오산불고기 행동지침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 우리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천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도둑 맞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건 그냥 재산만 잃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기는 사람도 잃는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 그럼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게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구나. 이게 자책을 하고 더군다나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빈정된다 그러나요? 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져가거든요. 사기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을 만나서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사기를 안 당했다면 더 큰 불행을 당했을 것이다. 액땜했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